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기였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일요일 9시 16분입니다. 자, 오늘 이 서남, 그리고 파워로직스, 그리고 신성델타테크. 자, 이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하려고 건데, 간략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게 되면 이슈가 좀 등장되는데, 똑같은 흐름을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한번 이렇게 볼까요? 신성델타테크가 어차피 이 초전도체에 대한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라서 사실 이 부분 미국 물리학회 정보에서 철회된 초록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진위 여부에 대한 부분이 사이트가 진짜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지금 뚜렷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무시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어차피 정해진 결론이에요. 이유는 자 생각해 봅시다. 이때 이 초전도체라는 부분 자 오늘 신성델타테크, 파워로직스 그리고 선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덕성, 모비스 모두 초전도체로 과거에 태망군을 이뤘어요. 이 부분은 동일 시대입니다. 자, 이 부분은 라이브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다루긴 하겠지만 과거에 한번 보면요. 이때 처음에 초전도체라는 이유가 등장을 시키고 어떻게 되죠? 긍정과 부정 이야기가 나왔죠. 그쵸? 자, 뭐 일본에서는 기다. 뭐 독일에선 아니다. 중국에선 기다. 어디선 아니다. 같은 미국에서도 똑같은 이론을 반복적으로 한다고요. 메릴랜드 대학교에선 100%의 초전도 물질이라고 볼 수가 없어. 아닐 가능성이 다분하다. 자, 이 뜻은 뭐 똑같은 말이지만 한국어도 비틀어 버리죠. 결국은 뭐냐면 LK99에 대한 과거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 9월에 있었던 그쵸? 이때는 이때가 주가 상승률이 가장 화려했고 그 이후부터는 20%에서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플러스 20%에서 마이너스 20% 이런 급등, 급락과 이런 흐름만 반복적으로 일어났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의 종목을 보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한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한 누구죠? 예, 신성델타테크 파워로직스잖아요. 자, 선암과 덕성 그리고 선암 이런 종목들은 이 엮었어요. 선암은 정확히 말하면 초전도 케이블을 만드는 애들이고요. 덕성은 핵융합이죠. 핵융합 프리즈마. 둘 다 사실 이 관련성을 부여한다고 한다면 핵융합 발전에 필요한 뭐죠? 초전도 현상입니다. 저항값을 0으로 들이게 되면 막대한 힘을 분출하는데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선화군요. 전력을 우리가 이제 초전도 케이블을 따질 때 중앙 집중 발전에서 지방 그리고 집까지 이렇게 전력을 보내거든요. 중간에 손실률이 있거든요. 저항값을 0으로 바꾸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도 초전도 케이블. 예. 저항값을 줄이는 거다. 얘는 상용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결과물이라는 진위 여부를 발생시키기 이전에도 항상 임원의 매도를 동반시켰다라는 건데 몇 가지 한번 보다 보면 종목이 대동소이해요. 자 보시게 되면 신성델타테크 한번 봅시다. 왜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이때는 긍정과 부정의 국가에 대한 부분이 각 국가에서 기단이다라는 어떤 의견을 냈죠. 근데 이거는 3월 4일에 있을 미국 물리학회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김현탁 보수가 직접 가는 거죠. LK99에서 플러스 황이라는 물질을 섞어서 필시포소스 이 부분을 시연을 하겠다. 기조연설하겠다. 이 내용이라서 사실 지금은 이런 논문에 대한 철회 이게 가장 과거 흐름과 똑같다는 건데 자 신성델타테크부터 보게 되면 2번 주주 특정 증권 상황 보고서 윤정규 김정현 이렇게 나와 있죠. 결국은 임직원의 임원의 매도를 계속 등장을 시켜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린 이걸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자 대표이사와 임원의 매도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렇게 팔죠. 중요한 건 이뿐만이 아닌 파워로직스도 임원들은 팔아요. 자, 여러분 대표이사는 항암 기업을 가게 되면 암을 무조건 치료할 수 있어요라고 해서 임직원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저 대표이사. 임직원들은 어떻죠? 더 잘 알죠. 아니야 이거 좀 되지 않아. 오래 걸려. 이렇게 팔죠. 16,600원에 이 파워로직스도 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분명히 얘네들은 몰랐을까요? 다 알죠. 그러다 보니 봐봐요. CCS라는 종목
이게 이제 권영환 박사가 있었던 거죠. LK구의 3대 인물이죠. 대주 적격성 논란으로 기업이 이렇게 반대회 나가고 담보대출을 일으켜서 하한가를 쳤다가 이런 그림이 나오죠. 사실 이 신성델타테크도 이때 같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느끼게 될 건 뭘까요? 아, 임원의 매도는 항상 단기 고봉을 뜻하는구나.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사실 관련주들 지금 한 6, 7개 종목들이 있는데 전부 다 이 신성델타테크부터 파워로직스 이 부분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후배들을 탐방을 시켰고요. 어떠한 추가적인 임원의 매도를 동반시키는가 이거 알아봤어요. 앞으로 매도는 더 나올 거고요. 하루 이틀 후에 아마 공시당으로 발표될 텐데 그때 또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은 3월 4일 날 피시포소스에 대한 신물질 LK99에서 진화됐다고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황산납이죠. 황산납으로 시연을 했죠. 아니라는 결론을 냈죠. 근데 황을 섞었죠. 그리고 피시포소스를 만들어냈죠. 뭘까요? 3대 특허 인물 권영환 교수. 얘네들한테 특허권을 빼올 수는 없으니 결국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 신물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우려먹으려면 하나의 새로운 신물질을 특허권을 본인만 보유하겠다는 이석배 교수의 등장이라는 거죠. 자, 결국은 관련주들의 흐름은 지금 논란의 중심은 특허의 철회가 있다 없다. 그리고 논문의 철회가 있다 없다. 결국은 다 필요 없어요. 뭔지 아세요? 이때에 대한 논란은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거죠. 왜? 이것밖에는 주가를 끌어내리고 오르고 등폭을 반복할 수 있는 이때에 대한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지. 이번의 매도와 구자천의 매수 똑같아요. 자, 결국은 여러분들께 CCS, 덕성,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그다음 모비스, 그다음 CCS 모든 종목들이 선암까지요. 선암은 자 조금 다를 겁니다. 시간에서 보시게 되면 어떤 흐름을 보이냐면 얘는 똑같이 금요일 날 CCS가 상한가에서 급락 나왔지만 이렇게 급등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과거 패턴 기억하십니까? 예. 아, 저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15년 동안은 스타 펀드 매니저를 받았고 1,000억을 운용했었어요. 이 종목에서 소위 말하는 필드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고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이런 부분들을 일단 필드에서 보는 그대로에 대한 감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나 23%에서 때려 맞았던 거는 CCS 이게 보통 이 증자납입 22일 날 있다 없다. 요걸로 해서 끌어올린 건데 제일 작은 녀석이라서 시가총액도 작을 뿐더러 반대 매매를 이용해서 끌어올린 건데 자, 좀 앞뒤 없이 설명해 드리면 라이브 방송에서는 좀 추가적으로 다룰게요. 테라사이언스는 과거에 지서연 대표라는 사람이 있는데 명동사채를 이용해서 이렇게 급락을 시켜요. 근데 다시 급등시키고 급락시키고 급등시켜요. 결국 말로는 이렇죠. 이게 뭔지 아세요? 얘네들에 대한 명동에서 담보대출을 일으켰었는데 사실 이때 CCS도 똑같은 명동사채였어요. 음. 근데 왜 여기서 올랐을까요? 예. 매각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빠졌던 이날이에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초전도체 사업을 한다.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켜냈다가 다시 끌어올린 거예요. 담보대출 받았다가 위에서 다시 때려맞았다. 결국은 이들의 의도는 똑같다고요. 요 부분 혹시나 궁금증이 있는 분들 이 서남도 한번 볼까요? 하나하나씩. 얘는 왜 이런 현상을 볼까요? 케이블이죠. 우리 롯데타워 가게 되면 얘는 좀 달라요. 과거에 이때 모든 종목들이 하한가 쳤을 때 얘는요. 우리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말 동안에 공시했다가 되려 올라서 시작했어요. 얘는. 물론 여기서 빠진 거는 현대엘리베이터. 그쵸? 5%의 지분을 들고 있었던 특수관계인의 매도가 있었고 아프라인 멀티리얼 코리아 이 소위 말하는 세계 반도체 기업의 국내 법인 회사가 들고 있었다가 팔죠. 근데 현대엘리베이터는 왜 지분을 보유했다가 팔까요? 얘는 왜 이렇게 팔까요? 어차피 초전도 케이블이죠. 롯데타워 올라갈 때 후웅 해서 빨리 올라가죠. 저항값을 중력의 저항값을 최소화시키잖아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중력값을 최소화시키면서 이 엘리베이터가 빨리 올라가게 만드는 현대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똑같잖아요. 초전도 케이블은 쉽게 말해서 저항값을 최소화시켜야만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상장되기 전에 돈을 빌려줬죠. 전환사채식으로. 그리고 다시 회수한 것뿐인데 이쪽의 대표이사가 아마 지금 3.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경영권을 다시 가져오죠.
이 문승현 대표이사죠. 예, 5.32% 지분이 원래는 이분이 3.9%였는데 이때 제가 했던 말은 뭡니까? 과거에 맞아요. 원래 경영권이 없어서 어플라이 머티리얼 코리아 그 다음에 10% 대주주였죠. 현대엘리베이터 5%의 최대 주주였죠. 둘한테 가서 결제를 맞아야 되는데 공격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그쵸?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려고 했으니까 이 CCS는 누구죠? 권영환 교수가 이 문제의 발단을 일으켰고 결국은 교수입니다.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도 22일 날 뭐죠? 유상증에 납입되냐 마냐인데 안 들어와요. 100%안 들어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고 종목의 날개를 떼겠죠. 그리고 선암 역시나 주의 종목이지만 과거와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월요일 날 이 상기에 있는 종목들 모두 일단은 급락에서 시작을 하긴 할 겁니다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과거와 똑같이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급락을 보인다. 근데 중요한 건 황을 섞은 기업이 과거에 황산납은요 9월 달에 있었을 때 거꾸로 4~5배 올랐어요. 이번에는 황산납으로 시연을 하긴 하겠지만 그때 실패했던 황산납을 쓰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3월 4일에 대한 이벤트. 어차피 대장격이니까 이걸 틀어놓을게요. 3월 4일의 이벤트에 황을 섞은 PC4 소스를 분명히 얘네들은 시연을 하겠죠. 그쵸? 그러면 그때 황을 어디서부터 받아왔으며 어떤 황산납을 쓰는가? 이 업체는 신생기업이에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과 라이브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월요일은 변동성을 확대할 테고 최고가의 주가가 끝나는 날은 없을 거예요. 무조건 찍고 내려오면서 등폭만 반복하고 임직원의 매도를 등장시킬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3월 이전에 즉 좀 러프하게 3월 4일이라고 치더라도 3월 이전에 팔아야 돼요. 어차피 얘네들은 주가를 3월 4일까지 등폭을 반복하면서 이런 그림만 나올 거예요. 100%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고 종목의 날개는 띄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궁금증이 있다고 한다면 궁금증을 적어서 보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구독자임을 증명해 주시죠. 종목 이름을 적고 어떤 거를 분석을 원한다 라고 해서 뭐 신성이면 신성 구독 아니면 뭐 파워면 파워 구독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요 부분 그 PC4 소스 황을 다루는 그 업체에 대한 부분도 제가 요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로 아시죠? 자, 구독자임을 증명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만원 힘이 됩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규수였습니다. 월요일은 분명히 낙폭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진위 여부는 필요 없어요. 왜? 이것밖에 이용할 수단이 없었다는 거죠. 예측할 수 있었던 사실이에요.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규수였습니다. 편안한 일요일 되시고 궁금증은 한번 문자로 보내보시죠.